안녕하세요. 먼저 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세션이고요. 아까 이제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대로 제 뒤에는 경품 추천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분 좋은 마무리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관련하여 발표를 맡게 된 폴라리스 오피스 김명환입니다. 얼마 전 라스베가스에서 팀23 행사가 개최되었는데요. 넷플릭스가 온프로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했다는 소식을 접해 소개해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엔 비콘이라는 베타 서비스 클라우드 앱 또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온프로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방법론, 그리고 CMA란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넷플릭스는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을 성공했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보안 포함 비콘 소개에 대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보시는 것과 같이 총 6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검토 단계에선 우리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 한다면 마이그레이션 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판단합니다. 검토가 끝나고 계획 단계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결정합니다. 계획이 끝나고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준비를 마친 뒤 마이그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에러에 대한 트러블 슈팅, 실 마이그레이션 기간 산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고 정착 단계로 마무리됩니다. 현재 아틀란시아는 CMA,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어시스턴스를 통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5월 1일부터 1000명 미만의 사용자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셨던 다들 잘 알고 계시는 XML 형식의 사이트 가져오기를 통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중단되었습니다. 1000명 이상의 사용자를 마이그레이션 하려는 경우에만 추후 아틀란시아 내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사이트 가져오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은 CMA 설정 화면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액세스, 검토, 프리페어, 준비,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CMA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온프로미스 앱이 마이그레이션이 되는지, 어떤 클라우드 사이트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건지, 계정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MA를 통해 현재 기설치된 애드온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설치된 애드온 리스트를 확인하고 실제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했을 때 이 애드온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고 클라우드에 기존 사용했던 애드온들이 존재하는지, 그 데이터들은 마이그레이션을 CMA를 통해 할 수 있는지, 없다면 벤더사를 통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지, 클라우드에 사용했던 애드온이 없다면 대체 가능한 애드온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서 애드온 관련된 내부 정립을 보시는, 애드온 관련된 내용 정립을 보시는 페이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애드온과 계정 마이그레이션을 확인하고 마이그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왼쪽은 마이그레이션 전 설정에 대한 리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할 타겟 클라우드 URL을 확인하고 사전에 결정했던 애드온과 계정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상태를 확인합니다. 마이그레이션 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CMA에서 뷰 워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건들에 대한 대시보드입니다. 여러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병렬로 마이그레이션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이제는 넷플릭스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스토리를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팀 23 행사에서 넷플릭스가 발표했던 자료 일부를 가져와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넷플릭스가 클라우드로 넘어가기 전에 온프로미스에서는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환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라, 컴플런스를 사용하고 있었고 유저 수는 6,000 유저 이상, 데이터량은 정확히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15년 이상의 데이터 누적을 전달받았고 이는 방대한 양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 방식은 자체 개발한 오픈소스 배포 솔루션인 스핀레이커를 연동하여 수준 높은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 중이었고 넷플릭스의 주력 서비스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을 지라와 컴플런스에 도입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위 상황으로 넷플릭스는 당장 1년 전까지만 해도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넷플릭스는 이렇게 안정화된 온프로미스를 두고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결정하게 된 이유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릭스도 총 6단계로 나누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검토 기간에는 넷플릭스는 클라우드의 매력적인 기능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먼저 새롭고 다양한 기능입니다. 새로운 기능들은 클라우드에 먼저 적용되는 것을 넷플릭스는 확인하였고 그 기능들이 때로는 클라우드에 독점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팀 23 행사에서는 수많은 컨텐츠들 상당수가 클라우드에만 적용되는 기능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서비스들과의 연동 그리고 서비스 운영입니다. 온프로미스 상황에서 연동을 위한 작업을 위해 사내의 누군가는 방화벽, VPN 등 네트워크나 시스템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리소스가 발생하고 아틀란시안 솔루션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리소스가 발생합니다. 클라우드는 비교적 이런 것들에 매우 자유롭습니다. 세 번째로 빠른 업데이트입니다. 넷플릭스는 항상 LTS 최신 버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에 대한 갭은 아무리 노력해도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넷플릭스는 이제 회사 전체에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한 이제 의견을 푸시를 하였고 생각보다 간단하게 넷플릭스에서는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라는 허가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넷플릭스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했을 당시에 XML 내보내기를 활용한 마이그레이션과 CMA를 통한 마이그레이션 방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려하였습니다. XML을 사용하기에는 사이트 규모가 너무 크고 에러 분석이나 페이지를 나누어 병렬 테스트가 힘들기 때문에 CMA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상세한 리스트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총 43개의 애드온을 사용 중에 있었고 해당 애드온들의 마이그레이션 가능 여부, 대안 애드온이 있는지에 대한 유무 등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마이그레이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인데요. 아틀란시안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최적화 후 이관, 전면적 이관, 단계적 이관, 그리고 화면에 표시하진 않았지만 기존 데이터들은 그대로 두고 클라우드로 새로 시작하는 방법, 총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최적화 후 이관의 경우 기존 실 데이터와 애드온, 정책 등을 최적화한 후에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식입니다. 전면적 이관은 기존에 운영하던 환경 그대로 모든 것을 한 번에 최적화 없이 마이그레이션하는 방식입니다. 단계적 이관의 경우 우선순위별로 페이지를 나누어 분할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방식입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단계적 이관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함께했던 대부분의 고객사의 경우엔 최적화 후 이관 방식을 선택하였고 저희도 아틀란시안에서도 이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넷플릭스가 단계적 이관 방식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보기 전에 저희가 진행했던 고객사 중 최적화 후 이관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한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국내 고객 사례입니다. 유저 수는 총 400 유저 규모의 사이트였고 총 4주 동안 지라, 컴플루언스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가지 마이그레이션 순서에서 스텝 6의 검증 단계를 추가하여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이 끝나고 유저들이 잘 정착했는지, 마이그레이션이 끝난 뒤에 기능이나 데이터 등이 이상 없는지 이런 검증에 대한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4주간의 WBS인데요. 저희가 4주가 되는 기간을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실제 마이그레이션 한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CMA를 통한 최적화 후 이관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마이그레이션 방식, 기간 산정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고 다시 넷플릭스로 돌아가면 준비 단계에서 넷플릭스는 액세스라는 제품의 기존에 사용했던 계정들을 마이그레이션 하였습니다. 액세스는 온프로미스의 클라우드 제품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 또는 외부 유저 디렉토리를 액세스로 이관하고 SS와 유저 프로비저닝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제품의 계정 관리 솔루션입니다. 넷플릭스는 자세히 발표하진 않았지만 독특한 계정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었고 파트너사에 대한 계정 관리 또한 복잡하였지만 계정 관리 담당자와 파트너사와 함께 이 ID 데이터들을 액세스에 배치하기 위해 맞춤형 워크플로우를 권하여 정착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 데이터 최적화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더미 데이터, 43개에 해당하는 수많은 애드온, 그중 오래된 애드온 데이터의 호환 가능 여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유저, 권한, 스키마 등을 어떻게 최적화할지 고민하였습니다. 실제로 아래 화면을 보시면 최초 컴플런스에 게시된 페이지는 전 넷플릭스 직원이 2007년 7월 11일에 게시한 페이지로 확인됩니다. 무려 15년 전에 게시된 페이지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테스트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오래된 공간이나 애드온 등은 우선순위를 낮추고 최종에는 이관하지 않는 등으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최초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CMA를 통해 테스트 루프를 만들고 여러 차례 테스트를 주 단위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수많은 에러를 직면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실제로 직면한 에러 케이스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마이그레이션 테스트 중 확인된 에러 케이스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빨간 박스를 보시면 CMA에서 마이그레이션 스테이터스가 컴플리트로 확인됩니다.
이는 마이그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다는 건데요. 하지만 가운데 있는 보라색 테두리의 온프로미스 환경에서 보이는 첨부 파일 이미지가 맨 오른쪽에 있는 녹색 테두리로 된 마이그레이션한 컨플런스 클라우드의 같은 페이지에선 첨부 파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에드원이나 권한 등 수많은 문제를 직면하였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수많은 에러를 직면한 후 트러블 슈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단계적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을 기반으로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량 및 활동량에 따라 공간의 우선순위를 3단계로 나누어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테스트 주기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검증을 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선된 테스트 루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과 같이 CMA 마이그레이션 테스트 루프를 주 단위에서 일 단위로 줄이고 CMA를 통한 병렬 테스트를 진행 후 레이건이란 앱으로 테스트 결과를 검증하고 리포트하였습니다. 여기서 레이건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건은 넷플릭스 사내에서 만든 파이썬 앱으로 온프로미스를 기준으로 실제로 마이그레이션된 클라우드에서 공간, 페이지, 첨부 파일 등이 정상적으로 호출되는지에 대한 UAT를 자동화하였습니다. 해당 앱을 도입하고 62,000번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1200개 이상의 오류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이렇게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테스트를 끝내고 또 한 가지 문제를 바로 직면하였는데요. 컨플런스 페이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하드링크 형식의 온프로미스 URL과 많은 유저들이 실제로 즐겨찾기나 개인 공간을 통해 온프로미스 URL을 저장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리버스 프록시를 사용한 URL 리다이렉트나 DB 데이터 제어를 통한 컨텐츠 일관 수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넷플릭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엘루비움이라는 자체 개발 툴을 사용하여 온프로미스와 클라우드 간의 URL, 페이지 아이디를 엘루비움에 매핑하여 리다이렉션 하는 것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아쉽게도 넷플릭스는 엘루비움이나 레이건을 어떻게 구성하고 개발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 공유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넷플릭스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의 방법일 뿐 엘루비움이나 레이건을 모르더라도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파트너와 저희 같은 파트너사와 함께 한다면 어떤 문제를 직면하더라도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전체 마이그레이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에 테스트 기간을 거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6월에 마이그레이션 준비를 하였고 수많은 테스트 후 실제로 실 마이그레이션은 7월 15일 오후 5시에 시작하여 27시간 20분 뒤인 7월 16일 오후 8시 20분에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였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에 정식으로 서비스 오픈을 하였고요. 충분한 검토 기간과 테스트를 거친다면 마이그레이션 성공 및 클라우드에 정착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컨플런스를 먼저 마이그레이션하고 지라는 마이그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팀23에서 공유받았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보안인데요. 클라우드 하면 보안의 내용을 뺄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안, 안정성, 개인정보 보호, 보안 규정 준수, 비컨에 대한 제품의 소개 이렇게
5가지 태스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보안, 안정성, 개인정보 보호, 보안 규정 준수의 경우 여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입니다. 클라우드로 오가는 모든 데이터는 PFS와 TLS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오고 가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취약점 분석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성입니다. 아틀란시안 클라우드는 여러 리전에 분산하여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력적인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RDS 스냅샷이나 어플리케이션 백업 데이터를 30일 주기로 보관하고 있고 리전에 대한 장애를 대비하여 교차 지역 스냅샷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작게는 서버에서부터 지역 단위의 데이터 센터까지 장애가 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GDPR 및 기타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고 고객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사가 사용하는 클라우드를 사내 시스템 직원이 서버 접근 혹은 서버 내 파일 전달을 요청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고객 데이터 처리 그리고 보호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SSH 접근 또한 아틀란시안 내에서 엄격하게 통제되는 그룹만이 서버 내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SH 인증은 개별 암호 문구로 보호된 공개 키를 통해 설정되고 아틀란시안 사내 그리고 내부 데이터 센터 대역대에서만 SSH 연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안 규정 준수입니다. 국제 표준 및 규정을 준수하고 인증합니다. 인프라부터 고객 프로비저닝 및 이슈 관리가 엄격한 표준에 따라 제어되도록 SOC 및 ISO 규정을 준수하고 검증받았습니다. 클라우드 이용 시 사용되는 결제 시스템에 대한 보안 준수 또한 PCI DSS로부터 검증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는 비콘에 대해 간략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팀 23에서 처음 비콘을 접했는데요. 비콘은 현재 클라우드에서 베타 버전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지능형 위협 감지 솔루션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베타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콘의 대시보드입니다. 실제로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을 감지하고 어떤 것들이 감지되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문제가 감지되면 웹훅을 통해 기타 시스템이나 슬랙, 팀즈로 알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직 한글이 지원되지 않아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로 번역된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콘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를 탐지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외에 여러 가지를 탐지하지만 크게 4가지로 나누면 첫째로 권한이나 접근 관련, 관리자 API 키를 생성하거나 혹은 관리자의 계정에 대한 변화, 클라우드 프리미엄에서 설정할 수 있는 IP allow 리스트 변화를 감지합니다. 둘째로 데이터 유출입니다. 지라나 컴플루언스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이나 페이지 등을 XML 데이터로 익스포트하거나 혹은 꼭 유저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감사 로그 등을 익스포트하게 되면 감지합니다. 세 번째로 비정상적인 활동입니다. 크롤링이나 검색 키워드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감지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애드온의 변경, 설치나 삭제 또한 감지합니다. 어떤 식으로 감지가 이루어지고 알람을 받을 수 있는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클라우드 프리미엄 고객은 이용하실 수 있는 IP Allow 리스트를 통한 대역 접근 제어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저희가 테스트를 위해 IP Allow 리스트 룰을 하나 추가하였습니다. 추가함과 동시에 비콘 대시보드에는 다음과 같이 IP Allow 리스트가 생성됐다는 감지를 확인할 수 있고, 감지가 됨과 동시에 팀즈에서 웹훅으로 설정한 채널로 얼럿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이 개인이 클라우드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고 그 활동 중 경고가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상세하게 시간이나 활동, 그리고 어떤 제품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시보드 오른쪽 아래에 이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요. 해당 팝업 창에선 비콘 담당 엔지니어와 메신저로 실시간 문의도 가능하고 다큐먼트 가이드들도 검색해서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채팅 피드백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콘 베타 버전을 사용 중인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냐고 문의를 드렸고 20분 내외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은 비콘은 정식 출시되기 전까지 베타 버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실까봐 제가 채팅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비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까지 발표를 하면서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충분한 기간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누구나 다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또한 고객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아틀란시안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비콘 출시 등 개선점을 계속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과 보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